네, 4월 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는 모습, 꽤 강력한 이 덤핑이 순간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코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지금 3,600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조금 지지를 받아주나 싶었는데 비트코인의 덤핑과 함께 지금 3,500달러대로 후퇴한 모습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줘야지 이 4,000달러 재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 만약이라도 50일 단순이동 평균 3,300달러 밑으로 빠지면 다시 한번 한 3,000달러를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 사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에는, 관점에는 이더리움 3,000달러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 단행을 해서 개수를 늘려가는 것도 되게 괜찮은 기준점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면은 한 3,000달러까지 가면은 모아가서 더 좋은 거고, 지금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4,000달러 돌파해주면 수익의 범위가 늘어나서 좋은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고, 뭐 단기 대응하시는 거는 뭐 사실 그 정답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알아서 각자 잘 하셔야겠죠. 이거는 이더리움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예뻐요. 지금 이게 4,000달러인데 4,000달러 부근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잖아요. 지금 떨어졌는데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4,000달러만 잘 돌파를 해줄 경우에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 간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다음은 이제 전고 돌파가 될 거고, 그 이후부터는 와, 이더리움 10,000달러 가능할까 막 이런 얘기로 이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간 차트니까 한 몇 달 정도 상황, 특히 이제 만약이라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일찍, 그러니까 5월에 승인이 안 되더라도 뭐 상반기의 끝자락이나 하반기 한 중반쯤에 나와주면은 그때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여기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이 왜 지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은가에 대해서, 이 주간 차트가 지금 예쁘잖아요. 지지 잘 받아주고 차트적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을 높일 그런 재료,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있기 때문에 높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더리움은 지금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있는 플랫폼이다. 또 가장 많은 덱스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가장 많은 기관 채택률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또 디플레이션 토크노믹스를 채택한 곳이고, 더 많은 강세 요인들, 이건 이제 ETF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든 안 하든 이더리움 홀딩 여부와 상관없이 이더리움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알트 대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치고 올라가 줘야 다른 알트들로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면서 이른바 알트 시즌이 팡팡 도래할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종목들은 그냥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역시 크립토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AI 어벤져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패치와 싱귤라리티, 오션 프로토콜이 이제 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SI라는 프로젝트로, 하나의 프로젝트 위에서 요 세 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로 몰빵해서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셋 다 지금 또 이더리움 기반이죠. 얘네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AI 테마와 관련해서 블록체인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핫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얘네들이 또 공교롭게도 다 이더리움 기반이라서 ASIG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 기반의 AI 테마 연합군이, 굉장히 또 사이즈가 큰 그런 연합군이 등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상황,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이라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본 토큰, 이거에 대한 시세 움직임뿐만 아니고 이더리움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확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얼마나 큰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이더리움의 진화,
이번에 지금 덴쿠나드 포크 딱 단행되니까 레이어 2 수수료 대폭 절감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더 빠른 처리 속도, 더 저렴한 거래 수수료, 사실 이제 이 두 가지를 이더리움이 항상 달성을 하지 못해가지고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딱 덴쿤 포크 성공적으로 단행된 직후부터 수수료 쫙쫙 빠지는 거 보면은 간단치 않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알트 시장을 견인하는 대장도 분명하고, 이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AI와 관련해서 가장 큰 주목도를 받고 있는 이 삼형제 세트들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팡팡 지금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얘네 셋이 삼형제가 지금 하나로 병합이 되면 시총이 지금 75억 달러 정도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니어 프로토콜이 77억 달러, 앱토스가 66억 달러, 유니스왑 76억 달러, 라이트코인이 지금 79억 달러.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시총 20위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가 ASI가 등장을 하는 순간.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이 지금 AI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의 쌍둥이급 대장이 하나가 더 등장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벌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블랙록이 또 비드를 선택을 했잖아요. 비드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지금 가동을 시켜버렸잖아요. 일주일 만에 또 어마어마한 지금 자금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블랙록의 첫 번째 토크나 펀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의 첫 번째 토크나 펀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토크나 펀드, 블랙록, 이거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인데, 이렇게 다 연결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도 짚어봤지만 이번 강세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테마가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AI, 그 중에 하나가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RWA인데,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두 가지가 다 막 엄청 복잡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이슈가 이렇게 이더리움 위에서도 주목도를 높이고 있고, 블랙록을 통해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역시 이더리움이 또 주목도를 엄청 받고 있고, 그래서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에 대한 주도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는 와중에 이더리움 기반의 토크나 펀드를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실물자산 토크나 이슈 역시 블랙록이 이 테마 리드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싶고, 과연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뭐 한 5년, 10년 정도 흐른 뒤에 이더리움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솔라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궁금합니다.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왜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더리움을 주목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도치코인, 이거 렉트 캐피탈인데, 도치가 해냈다. 지금 먼슬리 캔들 월간 차트가 엄청 빡세게 지금 나와줬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급등을 한 것뿐만 아니고, 한 달 내내 급등한 것뿐만 아니고 주요 저항 라인까지 뚫고 올라서서 지금 종가 마감을 해줬다. 그래서 도치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도치코인 월간 차트의 종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금 우려점이 있죠. 사실 지금 도치가 이렇게 고래들이 지금 끌어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경 중에 하나가 X 플랫폼 트위터가 페이먼트 시스템을 출범을 시켰을 때 암호화폐 결제 지원도 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도치코인이 만약에 트위터 X가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질 종목이 도치가 될 가능성,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X가 송금 라이선스를 잇따라서 지금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22개 주에서 이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암호화폐 사업 라이선스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계속 안 할지, 아니면 이제 곧 신청을 하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왜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약간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인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X가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엑스페이먼트 런칭 시점에 가상화폐 결제 지원은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엑스페이먼트가 지금 출시가 예상되는 시점이 한 8월쯤, 올해 중반쯤인데 얼추 8월 정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결제와 관련된 라이선스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송금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이미 22개 주에서 라이선스를 얻었는데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건 왜 그럴까? 이런 약간 의구심을 지금 갖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도치코인 홀더분들은 특히 이제 아주 도치가 저가일 때부터 모으시지 않았던 분들, 비교적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약 변수를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일정 부분을 수익화하시는 것도 뭐 전략적인 대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때쯤에 매집을 하신 분들은 뭐 좀 빠지더라도 어차피 갈 가능성 높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데 한 요쯤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금방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우려점이 지금 등장했다라는 거 함께 좀 염두에 두시면서 비교적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하는 것도 전략적인 카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XRP, 우리 XRP, 어렵습니다. 진짜 리플은 어려워요. 이게 정말 시간이 갈수록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XRP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 이 소송 상황이 워낙 이게 지금 개같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어렵다 진짜 어렵네 이런 생각이 저도 요즘에 많이 들거든요. 차트적으로는 예뻐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기술적인 흐름은 예뻐요. 이건 지금 3개월 차트거든요. 이 3months 차트, 다시 말해서 이 분기 종가가 이번에 예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그라 크립토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0.75달러를 돌파하면 바랄라 게이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0.44달러가 깨지면은 바랄라 도어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위트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은 분명하지만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수익화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도 지금 덧붙이고 있거든요. 약간 이전의 자신감이 약간 조금 뉘앙스적으로는 빠졌다라고 전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강한 강세론자인데 무조건 홀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보기에도 XRP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0.77달러 위에서 지금 돌파를 해준다라면 그렇게 3달러를 향해서 10달러를 향해서 30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그런 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한 10달러 정도는 돼줘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참 소송의 어떤 이게 너무 오래 장기화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종목들 많이 반등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처진 느낌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찰스 가스파리노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 테라 소송 판사를 비롯해서 연방 판사 2명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법적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토레스 판사가 뭐 판결 자체가 그러니까 약식재판 판결 자체가 기각되고 XRP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될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토레스 판사의 법적 해석에 결함이 있다라는 징후로는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들으니까 또 짜증은 나는데 그래서 1심 판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이 벌금 구제 이슈 이게 우리 지난주에 짚어봤던 건데 지금 SEC가 요구한 벌금의 총합이 19억 5천만 달러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벌금 액수가 SEC가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둘러싸고 무난한 합의가 가능은 할 것인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상황. 그런데 세틀먼트 컨퍼런스가 지난주에 또 진행이 돼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그리고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가 뉴욕 연방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또 사진으로 포착이 되면서 과연 어떻게 세틀먼트 컨퍼런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날리자 토라스 판사 입장에서는 약식재판 판결을 통해서 초기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 물량은 증권, 투자에 해당하고 2차 시장을 통해서 판매된 물건은 비증권,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이 과연 이제 배심원 판결 등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 것인가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항소심이나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상황 정리가 최종적으로 될 것인가. 또 이게 지금 올해 미국 대선 이슈가 있는 해이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조금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급반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XRP 커뮤니티에서는 또 한번 약간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쉽지 않다. 뭐 이 정도 느낌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좀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차트는 되게 예뻐요. 이거 지금 월간 차트인데 과거에 다 이렇게 예쁘게 월간 차트에서 대칭 삼각 패턴 딱 만들고 빵 반감기거든요. 이게 지금 반감기를 거치면서 와리가리 하다가 빵, 이때도 반감기를 거치면서 와리가리 하다가 빵, 지금도 반감기 전에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와리가리 하다가 빵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을 안겨주는 차트. 그래서 과거 요때만 하더라도 반감기 이후에 무려 400배가 올랐습니다. 예, 요때는 10배. 이제 올해는 이번 사이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네, 참 어렵고 그나마 지금 상단 저항을 뚫고 올라서 준 것만 해도 고맙긴 한데 여기서 조금 기술적으로라도 의미 있는 상황들이 등장해 주면 정말 참 아주 많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트 몇 개 좀 짚어볼게요.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차트가 꽤 예쁩니다. 1시간 차트에서 지금 상단 저항을 돌파를 할까 말까 돌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돌파 지지 받으면은 1시간 차트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차트적으로는 포착이 되고 있다. 니어 프로토콜은 AI에서 대장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폴리곤 매틱,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폴리곤 매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1시간 차트입니다. 역시. 그런데 상단 저항 잘 뚫어냈고 지지까지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비트코인 상황만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프로젝트라서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꼬라박으면 이게 꼬라박겠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폴리곤 매틱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해서 특히 뭐 레이어 2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폴리곤 매틱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은 시간 투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알트 전체 시총 차트인데 항상 이거 저번 강세장에서 빵 하고 올라갔을 때 이 포물선형 랠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포물선형 랠리에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막 진입했다. 이제 막 연말연시 거치면서 이제 막 진입한 거야. 요거 겪고 뭐 난리들이야. 뭐 이런 얘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갈 수 있다. 지금부터 한 6배 정도까지 알트 시총 전체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 시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죠.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쨌든 저항을 조금 확인해주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반감기 이후 상황을 보면은 이제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 범위 이 정도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뭐 갈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뭐 이 정도 상황을 알트 전체 시총 차트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비트코인 전고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 전고 돌파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전고 돌파를 안정적으로 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른바 순환매 양상이 펼쳐질 겁니다.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 밈코인까지 이렇게 알트 시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반복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요 순환매 양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는 반등도 나오고 조정도 나오고 특히 뭐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중 있는 알트들 중에서 움직여 주는 것도 있고 안 움직여 주는 것도 있고 뭐 좀 답답함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는 그런 되게 오묘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주변을 감싸안고 있는 정서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지금의 시장 상황을 체크하시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